여러분, 혹시 양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위해 좋은 채소,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며 매일 아침 공복에 생양배추를 잔뜩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배추를 잘못 먹어서 고생하신 시니어분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서 앞으로는 양배추를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엄마는 건강여왕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김모 어르신은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생양배추를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와 복통이 계속돼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과 위산 과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위에 좋다던 양배추를 먹었는데 왜 더 아프지? 하고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알고 보면 양배추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다 섭취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복통, 가스, 설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복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먹어야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양배추는 산성이 강한 음식은 아니지만 공복에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위가 약한 분이라면 속쓰림, 메스꺼움, 심하면 위산 역류까지 나타날 수 있죠. 세 번째 이유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만 먹는 것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서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양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대량으로 먹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성분은 열을 가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보관도 문제입니다. 양배추를 오래된 채로 먹거나 잘못 보관해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 물질을 섭취하게 되어 설사, 구토, 심한 경우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낮아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깨끗이 씻어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0대 박모 어르신은 양배추즙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에 서너 팩씩 섭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와 병원에 가셨더니 칼륨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서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흔히 보이는 실수 중 하나는 다이어트에 좋다며 양배추만 먹는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크지만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식처럼 양배추만 먹는 극단적인 식단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음식과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양배추가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공복에 과하게 먹어도, 생으로만 먹어도, 오래된 것을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요? 하루에 성인 기준 100에서 200g, 대략 1컵 반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고르고 살짝 데치거나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갑상선에도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배추가 왜 가난한 사람의 의사로 불렸는지 그 역사와 문화 속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엄마는 건강여왕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탁 위에서 흔하게 보는 양배추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준 가난한 사람의 의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유럽 전역, 일본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양배추는 음식이자 약이었고 가난한 이들의 상비약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며 왜 양배추가 위장을 지키는 대표 채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즐겼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양배추의 기원은 지중해 연안, 지금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일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2500년 전부터 양배추를 재배하고 먹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양배추를 위장을 위한 채소로 여겼습니다.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는 양배추를 찌거나 삶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 전날에는 선수들에게 삶은 양배추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속을 정화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도 양배추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원정을 떠날 때 말린 양배추를 꼭 챙겨갔습니다. 그들은 피로와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양배추를 사용했습니다. 군의관들은 양배추 잎을 데워서 상처 부위에 붙이거나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를 위해 양배추를 달여 마셨습니다. 양배추는 술의 해를 막아준다라는 말이 로마에서 유행할 만큼 숙취에 좋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사를 부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원 한편에 반드시 양배추를 심어두고 위장병, 상처, 숙취, 설사, 심지어 피부병까지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17세기 독일에서는 양배추를 절여 만든 자우어크라우트가 탄생했습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생겨서 위장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었죠. 자우어크라우트는 독일뿐 아니라 북유럽, 동유럽의 겨울철 필수 음식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장을 건강하게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양배추 스튜인 포토페가 유명합니다. 고기와 함께 오래 끓여낸 국물 요리로 위가 약한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데쳐서 고기와 곁들이는 게 일반적이었죠. 이렇듯 유럽의 가정마다 양배추는 약장 속의 채소로 꼭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에 양배추가 들어온 것은 메이지 시대 19세기 후반입니다. 당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서양식 채소를 함께 도입했는데 일본인들은 양배추를 위장의 명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염과 위궤양 환자가 늘면서 양배추의 진액을 짜낸 양배추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에서는 양배추즙이 위장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양배추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음식점에서 샐러드로만 접할 수 있었지만 점차 위장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정에서 재배하고 먹기 시작했죠. 특히 1970, 80년대의 위염, 위궤양 치료를 위한 양배추즙이 크게 유행하며 위장약 채소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는 양배추즙을 하루 한 잔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배추를 활용한 각국의 요리 문화도 아주 다양합니다. 독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우어크라우트가 대표적이고 프랑스에서는 고기와 함께 푹 끓인 스튜로, 영국에서는 샐러드나 피클로 즐깁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는 양배추 잎에 고기와 밥을 싸서 끓인 골라키라는 요리가 전통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돈가스와 함께 곁들이는 생채 썬 양배추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는 쌈 채소, 샐러드,
김치 속재료, 그리고 즙으로 즐기며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배추의 긴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니 왜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위장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를 치료하던 양배추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치의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배추가 왜 현대인에게 보약이라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능을 뒷받침하는 연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엄마는 건강여왕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양배추가 왜 현대인에게 보약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단순히 위장을 편하게 하는 채소가 아니라 심혈관 건강,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음식이죠. 먼저 양배추가 왜 위장약 채소로 불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양배추를 즙으로 짜서 꾸준히 드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1970, 80년대에 위궤양 환자들이 늘면서 양배추즙이 국민 건강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받았죠. 하지만 양배추의 진짜 놀라운 점은 위장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체내의 독소를 해독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양배추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대장암 위험이 4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의 양배추즙을 3개월간 마신 사람들의 위 점막이 눈에 띄게 재생되고 염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양배추는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맑게 하고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성분이죠.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 백지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의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한 70대 여성분은 오랫동안 위염과 위궤양을 앓아왔는데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을 한 잔씩 마셨더니 몇 달 후 위 점막의 염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한 60대 남성분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토마토를 함께 곁들여 매일 샐러드로 드셨는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양배추의 효능이 그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는 양배추가 암 예방 채소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루시퍼러스 CRUCIFEROUS 채소라는 이름으로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양배추가 항암 효과가 높은 채소군으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태아의 기형, 예방과 건강한 임신을 위해 양배추를 먹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임산부용 슈퍼푸드로 양배추를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양배추가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독일에서는 우울증 초기 환자들에게 양배추 스프를 식단에 추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해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양배추는 이렇게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생양배추 100에서 150g 혹은 즙으로 1컵 정도를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의 사례와 연구들을 살펴보니 왜 양배추가 가난한 사람의 의사로 불렸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배추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시니어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도움이 될 꿀팁들이 가득할 테니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양배추를 매일 드시면서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매번 생으로 먹기만 하니 물리고 익히면 효능이 사라질 것 같아 고민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위에 부담도 적고 맛도 좋은 양배추 섭취법과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법만 아시면 양배추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야 할까요? 익혀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요, 둘 다 드셔야 합니다. 생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효소가 살아있어서 위를 보호하는 효과가 강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많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짝 찌거나 데친 양배추는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더 잘 흡수됩니다. 그러니 생과 익힌 것을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배추 섭취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500g 이상을 매일 드시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생양배추는 하루에 150에서 200g 정도 또는 양배추즙으로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면 맛도 훨씬 좋아지고 위장 점막을 더 강하게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만 넣어도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좋아지고 항염 효과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과 양배추를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양배추를 짜게 절여서 먹거나 기름에 튀기듯 볶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짠 양배추는 혈압을 올리고 기름진 양배추는 위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담백하게 간을 적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양배추 레시피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배추 사과 주스입니다. 양배추 두세 장과 사과 반 개, 그리고 물 조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잘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 마시면 되는데요. 맛도 상큼하고 위도 편안해져서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기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곱게 채 썰어 찬물에 살짝 담가두면 더 아삭해집니다. 물기를 빼고 그릇에 담아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식초,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려서 버무려 드세요.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맛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 된장국입니다. 물이 끓으면 된장을 풀고 잘게 썬 양배추와 두부를 넣고 5분만 끓이세요. 양배추가 부드럽게 익으면서 국물이 구수해지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식 발효 양배추인 자우어크라우트입니다. 양배추를 얇게 채 썬 뒤 소금을 뿌리고 10분 정도 주물러 물기를 빼줍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꼭꼭 눌러 담아 서늘한 곳에 3-4일만 두면 새콤한 자우어크라우트가 완성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과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양배추를 고르실 때는 잎이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속이 노랗거나 시들어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니 피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양배추를 매일 즐겁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레시피 꼭 기억하시고 위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엄마는 건강여왕 채널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